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할 말 그대로 진상을 가족으로 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의 영업장에서 별의별 민폐를 다 부리는 손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진상짓을 남도 아닌 저희 시모가 그것도 연속 콤보로 터뜨리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모의 진상짓 때문에 저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이젠 시간이 꽤 흘러서 하는 얘기지만 다시 떠올려봐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용기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모님과 저 남동생, 네 식구가 있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젊을 적부터 정육일을 하셨는데 저희 남매가 태어나고부턴 엄마와 함께 한우 정육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가게는 정육점과 식당이 함께 있는 매장이라 규모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아주 바쁘셨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닭살 부부셨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나 보러 갈까? 애들은 집에 있으라고 하고 말이야. 이왕이면 일찍 나가서 저녁도 먹고 오자고. 오랜만에 가게 쉬는 날인데 그럼 그럴까? 당신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야겠네. 초밥 좋지. 그럼 영화는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로 보자고. 두 분은 가게에서도 항상 붙어 계시며 퇴근하고 집에 오셔도 늘 한 몸처럼 꼭 붙어 다니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너무 닭살이라 웃기기도 하면서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면 두 분처럼 사이 좋은 부부가 돼야지 결심했죠. 부모님이 이렇게 닭살 부부인 건 저희 친할머니 영향도 컸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집안이 화목하려면 무조건 안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셨거든요. 아범아, 늘 얘기하지만 항상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거 잔소리 같아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집안이 조용하려면 남편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따라야 돼. 알겠지? 네 아내 눈치를 잘 보면 평생 밥 굶을 일 없고 등 따시게 산다. 그게 바로 사는 지혜야. 괜히 고집부리다 늙어서 외로워진다 너. 아유, 어머니는 우리 엄마인지 집사람 엄마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알겠어요. 앞으로도 마나님 의견을 천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엄마를 존중해 주시니까 엄마도 그런 할머니께 감사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잘 챙겨주시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지혜가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전 아주 당차고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20대에 만난 남자들 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넌 무슨 여자애가 한마디를 안 지냐? 가끔은 좀 고분고분하게 남자친구 말 좀 따라주면 좀 좋아? 어떨 때 보면 내가 꼭 장군님이랑 만나는 것 같다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고리타분한 남자를 만나면 전 씩 웃으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어야 수탉이 정신을 차린다고. 너 이게 무슨 말인 줄은 알아? 그러면 10중 8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자기를 가르치려 드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전 그 즉시 그놈들을 뻥 차버렸어요. 그렇게 뻔하디 뻔한 남자들만 만나다가 20대 후반에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경아, 그러지 말고 소개팅 딱 한 번만 나가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내 친구 직장 동료라는데 내가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너니까 소개해주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야. 난 연애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할래. 아이, 내가 그러니까 나가보라는 거야. 너 완전 일 중독이잖아. 그럴 때일수록 기분 전환도 하고 새로운 활력을 줘야 한다고. 그니까 너 꼭 나가는 거다. 평소에 안 그러던 친구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난리였어요.
전 또 드세다는 소리만 듣고 올까봐 조금 망설였는데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인경입니다.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오셨어요? 네, 전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인경 씨도 일찍 오셨네요. 전 약속 시간에 늦는 게 싫어서 차라리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인경 씨도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처음 자리에 나가서 소개팅 상대와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 어라 싶더라고요. 상대는 성향도 저와 비슷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말꼬리를 자르거나 이기려고 들지 않고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영화 얘기를 하거나 음악 얘기를 하면 자기 취향을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개팅 상대는 제 취향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재밌게 들어주었어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이야기를 하도 잘 들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네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이야기를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인경신 주관도 확실하시고 견해도 분명하셔서 좋네요. 상대는 제 얘기를 경청할 뿐 아니라 제가 주관이 확실해서 좋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평소처럼 웃으며 한마디 했죠.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암탉이 울어야 수탉이 정신 차린다는 주의예요. 그랬더니 소개팅 상대가 크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 정말 멋지네요. 할머니께서 아주 재치 있는 분이신가 봐요. 저도 그러면 앞으로 암탉이 울기 전에 미리 말을 잘 듣는 수탉이 돼야겠어요. 이때까지 제게 그렇게 답한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전 허를 찔린 것처럼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덕분에 그날 소개팅은 끝까지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죠. 그 사람 성향이 워낙 차분하고 유한 편이다 보니 불같던 저도 덩달아 차분해지고 저도 몰랐던 제 속마음 얘기까지 차분히 꺼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가끔 조금 세게 말해도 전혀 기죽지 않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웃으며 받아들여 준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휴가 가기로 한 거 날짜도 아직 못 정했지? 나도 회사에 미리 말해둬야 하는데 오빠가 자꾸 결정을 못하니까 나까지 좀 일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은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맨날 난 괜찮은데 넌 어때? 이러면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하잖아. 그거 정말 힘들거든. 그날은 저도 순간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약간 멈칫했습니다. 그때가 휴가철을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라 저도 조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남자친구도 화를 내겠다 싶었는데. 미안해. 사실 김 대리님이 아직 휴가 날짜 못 정하셔서 배려해드리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 김 대리님은 아직 신혼이시잖아. 그래도 내가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너까지 신경 쓰이게 했네. 너도 요즘 일도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거 내가 먼저 정리할게. 남자친구는 다툼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그리고 깔끔한 사과까지 제가 원하는 완벽한 답변을 주더라고요. 전 그 말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난 자기 의지 없이 연약하기만 한 사람은 싫어. 인경이 너처럼 미래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고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서로 믿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언제나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 인경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고마워. 오빠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워. 난 언제나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오빠 함께라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정말 잘 살자. 그렇게 모난 돌 같던 저와 흐르는 물같이 부드럽게만 했던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꽤 잘 맞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한 성격답게 저희 가족들에게도 참 다정하고 살갑게 행동했어요.
저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장인 장모님 드시라고 초밥을 조금 사왔는데 입맛에 맞으실까요? 평소에 매일 고깃집에서 일하시니까 회나 초밥처럼 좀 시원하고 가벼운 게 당기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혹시 날생선 잘 못 드시면 다른 걸로 사오겠습니다. 우리 사위 센스 있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네 장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초밥이야. 자네 말처럼 종일 고기 굽는 냄새만 맡고 있으니까 질린다나. 자네 장인이 정말 좋아하겠네. 정말요? 초밥을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이건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고요. 요즘 샤인머스켓이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좀 드셔보세요. 남편은 평소에 딸인 저도 잘 챙기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챙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이 그 당시 이직을 앞두고 한창 고민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아는 지인에게 물어 현직자 만날 기회까지 주선해 주었어요. 매영, 진짜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계통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매영 덕분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 속 시원하게 다 물어봤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처남, 나도 마침 아는 지인 중에 그 분야에 일하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었어.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남편이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챙기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처럼 다정하고 부드럽지 못해도 그래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댁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 네가 인경이구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까지 오느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배 많이 고프겠다. 우선 식사부터 하자꾸나. 남편은 저처럼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4인 가족이었어요. 시모는 시댁에 오자마자 식사부터 하자고 권하셨어요. 저는 조금 긴장됐지만 최대한 식사 예절을 지키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끓여주신 무국을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묵국이 너무 작고 무가 안 익어서 거의 생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 옆에 있던 남편을 보니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 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 내 입맛이 좀 이상한가? 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국을 멀리하고 다른 반찬들을 조금씩 집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제 앞접시에 덜어준 음식들이 유독 짜거나 조리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밥만 깨작깨작 먹고 있으니 남편이 제게 조용히 묻더라고요. 인경아, 너 왜 그렇게 못 먹어? 혹시 입맛에 안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국이 너무 짜고 다른 반찬도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바로 본인의 국그릇과 제 국그릇을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보더니 역시나 인상을 쓰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조금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인경이 맛있게 먹으라고 푸짐하게 담아줬는데 무슨 문제 있니? 왜 먹던 국그릇을 바꿨어? 아,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요. 아마 인경이 국그릇을 나르시다가 소금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모두 배려해 본인이 그 짜디짠 국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든 남편의 손을 탁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먹긴 뭘 먹어. 나트륨 많은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예인경아, 너도 참 별나다. 시어머니가 너 주려고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바로 남편 국그릇이랑 바꾸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예비 시부모 앞에서.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인가 봐요. 그냥 좀 먹지.
그렇게 꼭 티나게 굴어야 돼요? 난 맛있기만 하구만.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이까지 나서서 절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끝까지 차분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현지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인데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어딨어요. 제가 먹기에도 이 국은 조금 짜요. 저야 어머니 음식이 익숙하니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들 해.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새아가 미안하구나. 네 시어머니가 간을 좀 세게 한 모양이야. 국은 그만 먹고 다른 반찬이랑 먹으면 어떻겠니? 결국 그 사태는 시아버지가 근엄하게 중지하시는 바람에 일단락이 됐지만 제겐 여전히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유독 시댁에 갈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름이면 유독 제 쪽으로만 선풍기 바람이 안 온다든가 제가 마시는 커피만 엄청 쓴 것 같다는 그런 미묘한 기분이요. 뭘 하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왠지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언제나 따라다녔거든요. 당신 혹시 더워? 그럼 이쪽으로 앉아. 여기가 에어컨 바람이 잘 오네. 그리고 커피 마시기 싫으면 녹차라도 타다 줄까? 하지만 언제나 남편이 제 기분을 살펴주고 최대한 덜 불편하게 신경을 써주어 저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사실 남편이 제 편을 들 때마다 시모가 절 째려보는 것 같았지만 딱히 대놓고 내색을 안 하시니 저도 뭐라고 항의하긴 어려웠어요. 그렇게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은 지 3년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아빠들 모임을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날이었어요. 당신 정말 아이 데리고 나갈 수 있겠어? 지안이 너 아빠한테 괜히 떼쓰면 안 되고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네, 저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인데 뭐가 걱정이겠어. 안 그래도 다들 아이 데리고 나와서 지안이도 또래 친구들이랑 놀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이참에 푹 쉬어. 오늘은 당신 휴가야.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난 이따가 시댁에 좀 다녀오려고.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 가져다 드리라고 소고기를 좀 주셨거든. 그렇게 남편은 제게 푹 쉬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전 부모님이 주신 소고기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시모와 시누이만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들고 가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투덜거리긴 했지만요. 우와, 고기다, 고기. 근데 또 안심밖에 없어요? 난 등심이 좋은데. 다음엔 등심도 부탁해요, 새언니. 나도 식감이 좀 있는 등심이 더 좋던데. 아무튼 주신 거니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렴. 너도 식사 전이지?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더니 시모는 제게 점심을 해주시겠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같이 도우려고 시모 뒤를 따랐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절 붙잡았어요. 새언니, 언니 손님인데 어딜 가려고 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새언니 일 시킨 거 알면 저 오빠한테 혼나요. 새언니도 알죠? 오빠가 완전 팔불출이잖아요. 시누인 제게 TV나 보고 있으라며 리모컨까지 쥐어줬습니다. 전 이래도 되나 싶어 잠깐 앉아있다가 조용히 다시 주방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가 제가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더군요. 엄마, 새언니 너 고기 들고 왔다고 엄청 잘난 척 하겠지? 우리 오빤 거기에 하인처럼 따라다니기만 하고. 아유, 정말 답답해서 못 봐주겠어. 그걸 보는 내 속은 또 어떻겠니? 오늘은 제 편 들어줄 내 아들도 없는데 제대로 기강이나 잡아야겠어. 시모는 그러더니 제 국그릇으로 보이는 곳에 설탕을 한 숟갈 퍼넣는 거였어요. 내가 주는 밥마다 짜다고 난리니까 오늘은 달콤한 맛 좀 봐라. 이게 시어머니의 사랑이다, 사랑이야. 그 광경을 보고 나자
전 이제까지 시댁에서 찜찜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절 골탕 먹이고 싶어 국에 소금이나 다른 양념을 탔던 거였어요. 그제야 그 사실을 알고 나자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나던지요. 저도 그쯤 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일단 아주 태연하게 식탁 앞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흐르네요. 어머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저 디저트는 안 먹어도 되겠어요. 아참, 어머님. 아까 제가 드린 한우 밑에 불고기감도 좀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네 시아버지 오면 좀 구워드려야겠구나. 현지 너도 지금 먹어볼래? 전 시모와 시누이가 불고기를 굽기 많이 하며 움직일 때 몰래 시누이의 국그릇과 제 것을 바꿔치기 했어요.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가 자리에 앉아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국을 한 숟갈 먹자마자 으악 하더니 뱉어버리더군요. 아우,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새언니, 제 국그릇이랑 바꿔갔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국하고 아가씨 국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어디 저도 먹어볼래요?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냥 먹을게요. 맛있다, 엄마. 달아. 신우인 제게 내색도 못하고 그 달디단 국을 먹는 척하고 있고 시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선 저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전 자꾸 웃음이 삐져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네요. 그 뒤로도 전 시모의 그 얄미운 장난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언젠간 시댁 식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모가 제게 실수인 척하면서 커피를 확 쏟았어요. 뜨거운 커피는 아니었지만 입고 있던 제 원피스에 커피가 물들고 말았죠. 시모 미안하다며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주긴 했는데 그게 닦는 건지 더 펴 바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미안해서 이걸 어쩌니? 너 옷 갈아입어야겠네. 내가 추리닝이라도 한 벌 주마. 그거 입고 가. 너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옷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영 촌스러워서 별로였어, 얘. 이참에 잘 됐다. 시모는 그러면서 촌스럽다는 둥, 뚱뚱해 보인다는 둥 하며 은근히 절 돌려깠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촌스러워? 예쁘기만 하구만. 날씬해 보이고 좋은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바로 시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옷이었거든요. 시몬 그제야 몹시 당황해하며 진작 말하지 그랬냐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제가 시모의 장난을 피해가니 시모도 포기했는지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둘째를 낳았고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들은 그 정도 되면 다들 변한다던데 저희 남편은 처음 연애하던 때나 아이를 둘 낳았을 때나 여전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은 시누이도 결혼한다고 한참 결혼 준비에 바쁘던 때였어요. 저희도 시누이 결혼 선물로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오빠, 새언니, 저 결혼하는데 뭐 해주실 거예요? 하나뿐인 여동생 시누이인데 그냥 넘어갈 건 아니죠?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선물로 받아봤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뭐 한 1,000만 원쯤? 괜찮죠? 시누인 1,000만 원을 무슨 아이들 용돈 달라는 듯 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누이에게 곧바로 선을 그었고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니? 네 새언니랑 상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냉장고 하나 좋은 거 사줄게. 그것도 무시 못할 가격이야. 남편이 1,000만 원은 안 된다 말하니 시누인 입이 대빨 나와선 잔뜩 투덜거렸어요. 아가씨,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도 아이 둘을 키우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해드릴 수는 없죠. 냉장고나 세탁기 정말 좋은 모델로 선물할게요.
오빤 새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만 하면 아내랑 상의해볼게. 아내가 싫어해서 안 돼. 막 이러잖아. 새언니도 좀 너무하네요. 오빠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이래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 당장 네 새언니한테 사과 못해? 그날 전 결국 신우에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제게 한동안 삐져 있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로부터 한동안은 제가 시댁에 가도 신우이도 그렇고 시모도 절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애들도 데려왔어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애들은 두고 넌 가보렴. 네 남편도 없는데 불편하게 시댁에 어떻게 있겠어? 우린 남인데 말이다. 할머니,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남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네 엄마한테 물어봐. 시몬 그러더니 쌩안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그땐 정말 황당해서 시아버님이 오시자마자 인사만 드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심오와 냉전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일이 조금 일찍 끝나 부모님의 가게에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가게가 조금 한산하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말도 마라. 아까 점심에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한숨 돌리려는 참이다. 그래, 우리 딸은 별일 없고? 별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 사실 엄마 속상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날 또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거 있죠? 아,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엄마는 역시나 제 예상처럼 속상해 하시면서 그동안 제가 시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어요. 전 너무 속상해 하실 내용은 빼고 몇 가지 일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뭔가 얘기를 꺼내길 망설이셨어요. 왜요, 엄마? 혹시 가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요즘 가게가 많이 바쁘네. 아유, 바쁜 게 다행이지 뭐. 아무 일 아니야. 엄만 결국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지 않으시더군요. 그냥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애써 웃으시더라고요. 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만 처음에 늘 그렇듯 안부를 물으시다가 갑자기 조금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인경아, 사실은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사부인이 다녀가셨어. 너희 시댁이랑 가게랑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지 않니? 그래서 난 근처 지나다가 오신 줄 알았지. 그런데 고기를 좀 포장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네? 고기를요? 얼마나요? 그게 말이야. 최고급 한우로 12팩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가격으로 하면 100만 원도 넘는 금액이거든. 그게 워낙 고가니까 당연히 계산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한테 받으려면 그냥 가버리셨어. 전 엄마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절 못마땅해 하는 시모라도 어떻게 사돈 가게 가서 무전 취식을 할 수 있나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부인이 가게 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야. 몇 번이고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셨다. 내가 처음 몇 번은 당연히 그냥 내드렸는데 얼마 전엔 돈까지 빌려가셨다니까.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젠 나도 그냥 있을 수가 없구나. 평소에 나한테 불만이 많으셨다고 하니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시모는 더는 절 못 괴롭힐 것 같았는지 저희 부모님 가게 가서 진상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만 행여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 참고 계셨던 거고요. 제가 엄마에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부터 생전 연락도 없던 시모가 부모님의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사부인, 저 왔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지요? 가게 손님이 많은 거 보니까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인건비 세금 떼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왔지 왜 왔겠어요? 제가 요즘 기력이 영 딸려서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아유, 머리야. 그래서 기력 보충을 좀 할까 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고기 좀 드시고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전 등심으로 부탁드려요. 안심은 씹는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시몬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엄마 가게에 와서 고기를 먹고 갔답니다. 어느 날은 또 찾아와선 아니 글쎄 내가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난 소고기가 딱 맞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사돈네 가게 생각이 와서 바로 왔네요. 잘했죠? 아이 우리처럼 사이좋은 사돈 사이가 어딨겠어요. 시몬은 그러면서 직접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구워 먹었다네요. 역시나 돈은 저에게 받으라고 하면서요.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동안 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거예요? 손해도 손해인데 그동안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니? 이젠 아주 괘씸해서 못 참겠구나. 아무리 사부인이라도 나도 더는 가만 못 있지. 엄마, 일단 시어머니가 또 가게 오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제 예상으론 시모가 고기를 100만 원치나 공짜로 가져갔으니 재미가 들려서 며칠 뒤 또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전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잠복하며 시모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길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퇴근하고 부모님 가게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시모가 오는 게 보이더군요. 전 빠르게 안쪽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부인, 저 왔습니다. 저번에 고기 가져간 건 아주 잘 먹었어요. 저희 딸 이번에 결혼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 사이랑 같이 먹었는데 사이도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기 좀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 사이가 대기업 다닌 아주 인재인데 똑똑해서 그런지 먹는 것도 아주 고급이에요. 시모는 호호 웃기까지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엄만 일단 꾹 참으시며 역시나 한우를 10팩 가까이 내오셨어요. 저번이랑 같은 양을 드리면 될까요? 이게 한우라서 1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양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비싸네요. 그럼 사돈 돈 많이 버시고 번창하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돈 주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무전 취식인 거 모르세요? 돈을 달라고요? 아이 사부인, 사돈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정말. 정 그러면 며느리한테 가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시모는 또 뻔뻔하게 제 핑계를 대며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평소엔 인자하시고 순한 성품이시지만 한 번 아니다 싶은 일은 반드시 다잡고 넘어가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시모가 내빼려고 하자 곧바로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저기 경찰이죠? 여기 한우 정육식당인데요. 고기를 100만 원치나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이 있네요. 뻔뻔하게 제 앞에서 한우를 들고 도망가는데 어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엄만 단순히 신고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시몬 그제야 사색이 돼선 당장 고기를 돌려주었어요. 내가 안 먹고 말지. 당장 가져가요. 아니 어떻게 사돈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이 고기도 그렇고 저번에 예비사위 먹인다고 가져간 고기가 100만 원. 그리고 저한테 200만 원 가져간 것까지 다 계산하셔야죠. 그거 못 주시겠다면 이따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 정말로 가게로 경찰이 왔고 시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희 엄마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돈. 나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살면서 차차 갚을 테니까 이번엔 그냥 좋게 넘어가시죠. 우리 남편 알면 저 쫓겨나요. 아니 사돈 가게까지 와서 무전 취식할 용기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전 법대로 할 겁니다. 그동안 가져간 고깃값하고
200만 원 전부 다 돌려받기 전엔 저 절대 합의 못해요. 결국 시모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이 일은 당연히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평소엔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어지간한 일엔 관여도 안 하시던 시아버지가 그날은 눈에 핏줄이 서릴 정도로 격노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돈댁 가게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고 돈까지 빌렸어. 당신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신 제정신이야? 벌써 노망이라도 난 거냐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시모는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변명만 해댔습니다. 아니, 난 며느리라고 있는 애가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맨날 우리 아들만 하인 부리듯 부리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랬지. 시모는 며느리인 저에게 제대로 시집살이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모에게 예의를 지키니 그걸 이용해서 제 길을 꺾으려고 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제 성격에 그게 먹힐 리가 없었죠. 그날 시아버지께 혼쭐이 난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저희 부모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깃값과 200만 원 현금을 들고서요. 시몬 고개도 못 들고 가게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이더라고요. 사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못 드린 고깃값과 빌린 돈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당장 사과하고 오지 않으면 평생 제 얼굴도 안 볼 기세예요. 사돈이 사과하셔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우리 딸이 먼저인 것 같네요. 시몬 그제야 제게 아주 늦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시어머니 자존심에 널 한번 이겨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너 못 이기겠더라. 나 이제 진짜 그만하마. 미안하다. 네가 용서해주면 네 시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도 날 용서할 것 같아. 그러니 네가 가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 말 진심이세요? 이제 제 음식에 소금이나 설탕도 안 넣으실 거고 여름에 저만 더우라고 선풍기 머리도 안 돌리실 거죠? 돈 안 준다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그만하실 거고요. 시모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동안 제 신세가 참 처량했구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이 정도로 빌기 시작한 건 시아버지뿐 아니라 남편의 영향도 컸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남편이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한 짓이나 부모님 가게에서 무전 취직한 걸 알고 시모와 절연 선언까지 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우리 가족이자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제 반쪽인 사람이라고요. 전요, 어머니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주시길 바랬어요. 그러실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요? 제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처가에 가겠어요? 어머니께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당분간 얼굴 뵙긴 힘들 것 같네요. 어쩌면 영원히요. 현서가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엄마랑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니. 근데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너 그런 아들 아니잖아. 남편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니 시모가 겁을 먹고 저희 부모님 가게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모는 저와 엄마 앞에서 사정했지만 저와 엄만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시모를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사돈한테도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고기도 돈도 제발 받아주세요. 이 엄마하고 우리 아들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절 보질 않겠대요. 이제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사돈도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제 마음 아시잖아요. 시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제 엄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사부인이 제 딸을 괴롭히셨다는 말을 듣고 제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당장 갈라서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마지막으로 참겠어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라도 어른으로서 똑바로 행동하세요. 시모는 결국 저와 엄마 앞에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던지요.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에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제가 가운데서 똑바로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분명히 막겠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피해드린 부분 꼭 다 보상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희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어요. 평소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에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자네도 참 힘들었었겠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야. 우리 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싶어서 내 마음이 다 찢어지네. 우리 딸이 받았던 고통을 자네도 알아야 돼. 다신 우리 딸 마음 다치게 하는 일 없게 해주게. 네, 아버님. 제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립니다.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은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전 말없이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절 배려해 주었는지, 제 편이 되어 주었는지 알기에 더는 사과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을 꼭 끌어안으니 그제야 제 마음 한켠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서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금처럼만 두 사람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서로가 함께 보듬어줘야 더 빨리 낫는 법이야. 지금처럼만 서로 지켜주고 아껴줘. 그럼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나도 미안해. 나 당신을 봐서라도 어머님 용서할게. 그렇게 시모와 저의 길고 길었던 기싸움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시모는 가족들 눈치만 보며 쥐죽은 듯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시모가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버럭하시거든요. 또 어디 나가려고?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집에 조용히 있어. 집안 망신은 더는 안 돼. 내가 어딜 간다고 그래. 마트 가려고 해, 마트. 마트 가서 돈도 다 주고 올 거야. 시모가 이런 처지이니 시모만 믿고 기고 만정하던 시누이도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네요. 오빠, 새언니, 얼마 뒤에 제 결혼식인 거 아시죠? 전에 말했던 냉장고 안 사줘도 돼요. 진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냉장고 당연히 선물할 생각이었어요. 원하는 모델 있으면 말해봐요. 아니면 백화점에 같이 다녀올까요? 그래도 돼요? 저 비싼 거 안 고를게요. 그래도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고 집안 분위기만 살피는 게 안쓰러워서 요즘엔 제가 나서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있답니다. 신우이가 좀 얄밉긴 해도 마냥 여동생 같아 귀여울 때도 있거든요. 제가 시댁과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만큼 남편도 주말마다 제 친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위 왔습니다, 장인 장모님. 매번 초밥만 사다 드리면 또 물리실까봐 이번엔 장어 덮밥집으로 예약해뒀어요. 오늘 저녁 외식하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아유, 우리 사이가 매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니 미안해서 어째. 오늘은 자네 장인이 비싼 밥 산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어. 아, 그럼 맨날 사위에게 얻어먹는 염치 없는 장인이 되면 되겠나. 오늘은 내가 앞장서겠네.
저희 가족들 아직 서로의 눈치를 보긴 하지만 곧 다시 따뜻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한동안 할머니 집에 가겠다는 말도 안 꺼내더니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 이번 방학 때 할머니네 가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과자도 먹게 해주고 옛날 얘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 좋아. 안 그래도 할머니가 너희들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 이번 방학 땐 할머니 댁에 먼저 가자. 그래도 과자 많이 먹는 건 안 돼. 아이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비록 어른들 사이엔 아직 풀지 못한 갈등과 서운함이 남아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겐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한 집으로 느껴졌으면 하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모는 제게 먼저 생선가시도 발라주실 만큼 많이 살가워지셨답니다. 그래 사돈어른 사부인은 다 잘 지내시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리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래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내가 또 주책 맞은 소리를 했지? 어서 밥 먹어. 너 생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잔뜩 구워놨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 온다고 늘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 저희 아이들까지 챙겨주시는 거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제야 어머님께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비록 큰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네요. 전 사연을 쓰면서 또 한 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